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전공보건 강의하고 있는 김동현 팀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또 즐거운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면에서는 못 보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을 또 어떻게 하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가 가이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은요, 예비 보건교사 재학생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또 실습도 하고 또 임용도 보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뭐 열심히 준비는 아직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보건, 이렇게 지난번에는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건 이거였는데 할 수 있어 보건 이렇게 제목을 짓고 재학생 여러분들 좀 만나 뵈려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떨리네요. 그렇죠? 재학생들을 만난다니까. 저도 이제 대학에서 계속 강단에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한 15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계속 학생들을 만났었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학원에서 임용 강의를 하면서만 뵙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임용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제 관점이 아니라 제가 임용 강의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임용을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면 그 임용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임용의 시작, 임용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학교 생활과 실습과 임용을 병행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재학생들을 보니까 대부분 공부를 하긴 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학교 학과 공부랑 실습이랑 이것 도대체 임용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건가,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되게 어렵잖아요. 자, 두 번째, 뭐 힘들어 죽겠다. 네, 뭐 이것도 힘든데 저도 돌아서 기억을 해보니까 대학 다닐 때 학교 수업 듣는 거나 실습하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 거기다가 임용까지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게다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국시를 대비해서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임용 시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쵸?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임상에 가야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임용 시험을 보고 학교 보건교사가 되는 것보다 병원에 가는 게, 메이저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뭐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막상 임용 시험을 시작하겠다, 공부하겠다라고 시작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뭐다? 이거죠. 잠이 너무 많다. 너무 졸려. 공부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부해도 인출이 안 된다. 제가 이게 실제 재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어봤던 그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 아세요? 이 사진이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장, 뭐 이 영화에 나오는 사진인데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임용은 재학생을 위협하는 뻘짓인가? 네, 임용 공부하는 것은 지금 간호대학생들이 재학생들이 공부한다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이제 제목을 붙여본 거죠. 임상 탈출, 임용의 시작. 네, 여러분 개봉을 하는데 임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보건교사로서 학교에서 내가 가진 그런 꿈을 좀 펼쳐가기 위해서 임용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뭐냐면 합격을 위한 반격이 시작됐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임용 합격을 위한 반격이 시작되는데, 자, 뭐냐면요, 합격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거죠. 재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임용 합격 반격의 시작,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만들었어요. 보니까 학교 생활과 실습과 임용을 병행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임용 강의를 15년째 하면서요, 제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한 거 다 까먹었다예요. 졸업한 지 내가 몇 년째인데, 뭐 졸업하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실습하고 있고 있으면 임용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영역들, 전공들을 병행하는 게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굉장히 이게 반대편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 물이 반컵 담겨 있으면 물이 반만 남았다고 하는 사람과 반이나 남았다고 하는 것과 관점의 차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그리고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죽지 않으면 합격을 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 실습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힘들어 죽는 것은 사실은 그 시기 자체가 되게 힘든 때예요. 저도 돌아보면 20대에 실습하고 공부할 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실습하다가 도망간 적도 있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시험을 안 보러 가가지고 조교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막,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지만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이제 그 시기를 딱 정말 지나가고 나면 아주 내가 그 시기를 잘 버텼구나, 견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되게 문제인데, 임상에 가야 하는 게 아닐까. 누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냐면 저도 들었었는데요. 대학의 교수님들이, 간호대학의 교수님들이 다 이제 일단 졸업하면 너 공부 잘했으니까 저희 메이저 병원에 가야 돼. 이게 이제 기본 코스로 얘기를 해요. 심지어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는 처음 보건교사가 됐는데, 학교에 찾아갔더니 제 나름대로 이제 교수님한테 칭찬을 좀 들으려고, 교수님이 되게 저를 잘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줄 거라고 갔더니 보건교사 하고 있다니까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격받고 막 낭망하고 거의 마상 입고서는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잠이 너무 많다, 뭐 임상에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거 제가 합쳐보니까 이래요. 임상 가도 잠 못 자요. 왜냐하면 3교대 하느라고. 3교대 하면서 이브닝 나이트 막 팍팍팍 뛰다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뭐 그게 뭐 보건교사를 하면 하나도 안 괴롭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건 뭐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사실은 공부해도 인출이 안 된다,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잖아요. 자, 사실 오늘 제가 나온 거는 요것 때문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인출이 안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다. 자, 이미 저희 팀의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선택하지 않고 지금 내가 임용시험을 한번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들마다 보건교사를 한 명이 아니라 2명씩 의무 배치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하면 그만큼 내 인생의 어떤 방향들을 더 잘 또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을 따라잡는 게 중요할 텐데, 사실은 재학생들은 공부 방법을 따라잡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뭐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졸업하고 나서 간호학 전체를 다 포괄해서 본 게 아닌 이상 잘 모르잖아요. 오히려 졸업한 졸업생들이, 졸업해서 임상에 계시던 간호사 선생님들이 임용을 시험 보고 공부하겠다고 할 때 공부를 따라간다라는 게, 누구를 따라간다는 줄 알아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공부했던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처럼 대학에서 간호학을 막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가장 큰 차이는요, 경험 차이예요, 여러분. 임상에 가서 뭐 정신과에 있었다, 또 수술실에 있었다, 뭐 이런 차이들이 있죠. 아무래도 경험을 하면 그거는 지식이 공부에서 쌓이는 게 아니고 그냥 쌓여 있는. 저도 여러분 대학 때는 그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참 부끄럽지만 책 보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참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잘 안 했는데, 이게 병원에 가서 정신과에서 계속 임상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머릿속에 쌓여지는 그런 경험들, 또 머릿속에 쌓여지는 임상 사례들에 대한 어떤 적응력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임용시험 준비하면서 따라잡겠다거나, 또는 나는 지금 저분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저 친구하고 좀 다르지 않냐, 공부한 수준이 다르지 않냐, 그런 비교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스타트 라인에서 중요하다. 근데 비교하지 않은 다음에는 이제 뭐 하냐면 기본 커리를 타는 거죠. 강의를 듣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강의를 듣는데 저희 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는 기본 강의와 그리고 심화 강의와 문제풀이,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합격 설명 가이드라든가 합격 설명회라든가 연초부터 했던 것인데, 자, 사실은 그 전체 흐름을 본 상황에서 거기에 어느 부분쯤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학습 방법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냥 이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생각해 보면, 자, 공부를 시작해서 쭉 흘러가는데
이론을 공부하고 이론을 심화하고 심화한 이론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그 풀어본 문제들을 이제 실전 형태처럼 모의고사로 묶어가는 게 우리 강의의 전체 흐름이에요. 4단계로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사실 2단계죠. 이론과 실제죠. 그래서 이론을 잘 정리하고 났으면 그러면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론이 잘 정리되면 문제는 풀리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론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많은 이론을 언제 다 할 것인가, 이게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고요. 자, 그건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기, 자, 지금 이제 5월 중순 이후에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후에 영역별 문제풀이나 실전 모의고사나 최종 모의고사는 강의에 올라타면, 커리를 타면 그냥 쭉 흘러가게 돼 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 대학 오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도요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보고 거기서 실력이 많이 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현재 5, 6월 달의 학습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강의를 듣는다. 학교 강의도 있고, 그렇죠? 실습 강의도 있고, 그렇게 강의가 많이 있는데 또 임용 강의까지 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임용이라는 시험을 대비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당신이 강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니요. 제가 강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시험에 최적화된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에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강의를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기만 하면 시험에 100점 100패 할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자기 공부를 해야 돼요. 복습해야 됩니다. 강의 듣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게 자기 공부 시간이고요. 그 자기 공부 시간이 잘 쌓여지면 그러면 합격 가능성은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해보면 알잖아요. 혼자 하는 게 힘들어. 하다 보면 이렇게 포기할 때가 많이 생기죠. 공부 좀 해보려고 하다가 난 잠이 많아. 난 너무 괴로워. 너무 실습도 힘들고 학교도 힘들고 다 힘든데 어떻게 또 임용까지 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거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갈 수 있도록 묶여져 있는 보통 이제 스터디 밴드 하죠. 스터디 밴드 내지는 각종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들,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을 다 이렇게 밴드 안에서 스터디를 다 짜드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후에 공부를 하게 되는 모든 학생들 또 선생님들에게 밴드 내지는 그룹을 구성시켜서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터디 밴드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요. 그러면서 결국 여기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밴드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밴드에 공부를 했다는 걸 인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학습의 가이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디브리핑을 해보는 거예요. 자, 디브리핑은 현재 here and now 지금 시점에서 이전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다는 걸 전제할 때 디브리핑을 해보는 거예요. 자, 물론 임용을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해왔는가 이런 것을 디브리핑 해볼 수도 있겠죠. 전공 과목에서 뭐 성인을 들었고 여성간호학을 들었고 지역사회를 들었고 뭐 지금 정신간호는 지금 뭐 진도가 나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디브리핑 해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디브리핑을 하면서 나의 공부 상태나 내가 어떤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셀프 리버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역사회간호에 가면 변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자기 선언 내지는 자기 해방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난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다. 난 이제부터 임용시험 좀 해봐야겠다.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 합격이 시작이다.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터닝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또 저희 팀과 저희 강의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도와드리고 지지해드리고 그렇게 리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디브리핑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과정 안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내 현재까지의 상태를 디브리핑 해보고 그리고 다시 또 앞으로 가고 디브리핑 해보고 취약점을 찾아보고 개선하고 가고 이런 방법들로 반복적으로 자기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하다 보면 자꾸 지칠 수 있겠지만 그걸 이제 멘토 삼아서 저희를 멘토 삼으세요. 강의하고 있는 저희들 멘토 삼아서 잘 또 물어보고 또 공부를 해가면서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5, 6월 달은 1월부터 4월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면 그럼 그 해왔던 것을 잘 리뷰하고 복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전체 그 임용 공부의 흐름에서 5, 6월 달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복기를 해본다, 리뷰를 해본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했던 디브리핑을 해본다. 그렇죠? 자, 이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물론 안 되어 있는 상태,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그럼 이거 못하니까 나는 절대 못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here and now예요. 항상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나만의 스트레스 날리기,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학습 가이드에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스트레스 날리기인데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할 것인가, 뭐 내가 어떻게 좀 답답하고 힘들 때 좀 벤틸레이션으로 환기를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 갖지 않으면 공부 못합니다. 뭐 실습을 하고 학교 수업을 듣고 또 임용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사이클을 돌아가면서도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뭔가, 책을 읽는다거나 또는 뭐 친구들과 논다거나, 요즘 대학생들은 뭐 하고 노는지 제가 저희 집의 아이를 보면 게임도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벤틸레이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무엇이 됐든지 간에 스트레스를 날려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나만의 스트레스 날리기의 핵심은요,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냐면 임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생각,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만큼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비교하고 나는 지금 뭐 기출 분석을 못했는데 못했으니까 나는 시험 못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는데, 그런 마음들을, 그런 스트레스들을 빨리 날려버리는 게 시험 공부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자, 마지막,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으면,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으면 간호사가 되겠다고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임용 공부를 왜 하고 있는가. 보건교사가 되겠다고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어, 보건교사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간다면,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동기부여가 됐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막 에너지가 날 텐데, 왜 하는지 잘 모르면요, 공부 못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재학생이면서 공부를 하겠다, 임용시험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고, 이 어린 나이에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God bless you죠. God bless you.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자, 학습 가이드가 뭐 지역사회는 이렇게 공부하고, 정시는 이렇게 공부하고, 성인은 이렇게, 여성은 이렇게, 아동은 이렇게, 그런 게 가이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결국 그 문제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본 것처럼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공부를 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강의를 듣고 또 스터디를 하고 또 공부를 해가는 과정들이 잘 선순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들으시고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희 카페나 또는 밴드를 통해서 또 질문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시고,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섬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